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은 모든 것이다. Public opinion is everything. With it, 여론이 만약 있으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nothing can fail. 그 무엇도 실패할 수 없다. Without it,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nothing can succeed.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여론이란 무엇일까요? 지지율이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지지율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것이 정치인의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원의 탄핵 가결 이전보다 탄핵된 이후, 퇴임한 이후에 오히려 3%가 늘어난 79%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지지율을 그래프와 도표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strongly approved가 이 색깔입니다. somewhat approved는 이 색깔입니다. 그런데 1월 10일 조사 결과가 48%, 매우 지지함, 그 다음에 다소 지지함, 이 두 개가 합해서 76%인데서 그 이후에 1월 17일 조사 결과는 매우 지지하는 게 50%로 늘었고 29%로 어느 정도 지지한다가 늘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합해도 79%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은 somewhat disapproved,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음, 이거는 strongly disapproved, 매우 지지하지 않음 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런 부정적인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세가 갈수록 꺾이는 게 아니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매우 확고하고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약간의 하향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극복되는 흐름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는 트럼프의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설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모닝 컨설트하고 폴리티코에서 함께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전체 유권자들의 55%가 트럼프의 탄핵을 찬성한다. 그 다음에 37%는 반대한다. 민주당원들 86%가 트럼프의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50%가 찬성을 하고, 그리고 39%가 트럼프의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죠. 공화당원들은 어떠나, 공화당의 지지층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공화당 지지층의 압도적 다수가 76%가 트럼프의 탄핵은 부당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결국은 공화당 유권자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의 힘도 공화당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공고하냐, 이것이 상원 의원들의 반발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지도에 결국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중요할까요? 이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트럼프의 화려한 부활의 가능성을 잃게 해주는 하나의 척도와 같은 것입니다. 전체 여론조사상에서 트럼프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9%에 달했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79%의 지지를 받았고, 퇴임 후 이 지지율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이제부터 새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생명 신호와도 같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트럼프의 상원 탄핵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 29명은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6명은 미정이며 미치 맥커넬, 롬니 등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의원이 15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반란표가 17표가 나오면 트럼프가 탄핵이 가결된다는 점에서 이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2월 9일경부터 시작될 상원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심경에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다려봐야 되고, 무엇보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갖는 압도적 지지율, 그리고 지지자들이 탄핵 찬성파 공화당 의원들에게 가하게 될 압력들, 이것을 이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공화당 지지층도 그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여론의 향배를 중시하는 의원들의 특성상 결국은 탄핵 반대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셋째, 1월 26일자 오늘 CNN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마저 이번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았던 바이든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압도적 지지율을 보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인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바이든 자신의 판단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CNN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 보도입니다. 취임을 한 이후로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impeachment trial,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 심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He acknowledged the fact it could have on its legislative agenda and cabinet nominees. 여기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탄핵에 관한 얘기죠. 그 탄핵이 자신의 입법 의제와 강요 지명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그 영향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But said, 그러나 이런 말도 했죠. There would be a worse effect if it didn't happen. 만약 탄핵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told CNN, 바이든은 CNN에 말하기를 he believed, 그는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The outcome would be different if Trump had 6 months left in his term. 만약 트럼프가 임기가 6개월이 남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중이라면 달랐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바이든도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기 때문에 트럼프의 탄핵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doesn't think, 그는 이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17 Republican senators will vote to convict Trump. 트럼프를 유죄로 하기 위해서 1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도 이걸 바라지만, 분명히 이것을 바라지만, 트럼프가 탄핵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이게 쉽지 않고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트럼프의 탄핵 심판 절차를 도표로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음은 탄핵이 상하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그 구조도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절차가 이미 하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월 13일 날 하원에서 절차가 이루어졌고 제주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미 하원은 통과가 된 셈입니다. 민주당 222명, 공화당 211명, 이게 이제 하원 민주당 공화당의 의석 분포인데 찬성이 232표, 공화당의 10표가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공화당의 그 10명의 의원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명은 이미 2022년도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나머지도 어떤 형태로든 다른 후보자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트럼프의 탄핵을 찬성한 대가가 그들에게 이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원으로 심리가 옮겨가게 되는데 상원에서는 탄핵 심리를 2월 9일 날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리를 주관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리를 주관하는 자는 사실 연방 대법원장이 하기로 돼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직을 벗어난 일개 개인 시민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원의 탄핵 심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는 패트릭 리히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탄핵 심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표결까지 하게 되는데 트럼프 측의 변호사는 부치 바워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변론을 맡기로 했는데 부치 바워스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부결이 유력합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민주당 50명의 상원 의원, 공화당 50명의 상원 의원, 게다가 해리스 부통령의 한 표가 또 있기는 합니다. 가결이 되려면은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반발표가 17표가 나와야만 이게 가결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가결이 안 되겠지만 가결이 만약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공직 금지에 관한 표결을 당장 실시를 해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게 되면 민주당만 찬성하면 사실은 끝나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공직 금지에 관한 표결을 제적 의원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가결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도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이든조차도 그러기 힘들 거다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을 CNN과의 회견에서 드러냈던 바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트럼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감히 트럼프의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결코 탄핵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티-X, BLX 이런 민주당의 하부 조직이 의사당 난입을 주도했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월 6일로 잠시 돌아가서 트럼프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워싱턴 DC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언론과 거대 기술 기업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해온 것이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설 말미에 우리는 의회가 합법적인 선거인단만 집계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의사당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용감한 상하원 의원들에게 갈채를 보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설이 어떻게 의사당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라는 것으로 들립니까? 게다가 헌법 전문가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민간인이 된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폭스뉴스에서 더쇼비츠 교수는 임기 만료된 대통령의 탄핵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은 매우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탄핵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목적은 현직 대통령이며 그 현직의 직무 배제라고 말하면서 탄핵은 오로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야 하며 상원이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할 헌법적 권한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이 된 트럼프를 탄핵하겠다는 무리수는 오히려 트럼프의 정치적 재기를 돕는 큰 역풍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9일 개시될 상원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올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당 지지층들 사이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며 이 점에서 어떤 상원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미치 매코널이 조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 당신 죽고 싶어? 이렇게 트위트에 일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신만만함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럼프는 자신의 최측근들이 밝힌 대로 2022년 공화당 상원 하원 모두에서 민주당을 뒤엎고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해낼 것을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주지사나 상하원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원에서 한 석만 뒤집으면 다수 의석이 되고 하원은 6석만 뒤집으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는 선거 X를 부각시키면서 선거 무결성을 지키는 전국적 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트럼프 자신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자는 물론 중도층까지도 설득해서 지지층으로 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2024년 다시 대권에 도전해서 트럼피즘의 완결판을 만들 것이라고 측근들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부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인물 누구 없습니까? 모든 것이 변해버린 낯설어져만 가는 대한민국을 원래 모습으로 되찾아올 누구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의견, 주장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